안녕하세요. F의 공감 깨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엑셀과 브레이크라는 주제를 준비를 했어요. 오늘도 엑셀, 브레이크 여러분들 다 알죠?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엑셀은 뭐예요? 밟으면 네, 가는 거. 점점 여기에 속도가 붙죠. 속도 플러스, 그죠? 브레이크는 뭐예요? 멈추는 것.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서 모든 일들이 그렇겠지만 가장 필요한 거는 과유불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유불급이 무슨 뜻이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과하지 않으면 돼요. 과하지도 적지도 않은 딱 적당한 상태가 과유불급 상태죠. 맞아요. 엑셀은 가는 거고 브레이크는 멈추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차로 대입을 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에요. 모든 것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관점으로 봤을 때 한국인은 어때요? 빠릿빠릿하죠. 빠릿빠릿하다 그래요. 이걸 한국인. 그죠? 왜? 빨리 어떤 것을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능력을 키우잖아요. 능력 키우기. 그죠? 요렇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 한국인이라는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생활. 그쵸? 근데 뭐를 오늘 얘기하고 싶냐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을 왜 얘기하느냐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하자면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내 마음은 한 번 더 들게요. 타인이 아니라 내가 챙겨야 한다. 이 얘기를 항상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은 나이고 주인도 나고 내 마음을 챙기는 사람도 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힘든지 돌보는 사람도 나여야 되고요. 내 안에 나라는 아이가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라는 아이가 이 안에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나라는 아이를 표현하는 건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아이를 품고 있어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애를 안 낳았다. 나는 애를 안 낳았어요. 애가 없어요.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물질적인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은 아이와 같아요. 마음은 아이 같아요. 아이와 같다. 네. 해서 오늘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다 이렇게 여러분들 대강적으로는 입력이 되실 거예요. 내 아이를 내가 지켜야지 타인에게 내 아이를 맡겼다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 마음은 아이인데 누가 지켜야 돼요? 내 아이니까. 내가 지켜야죠. 그죠? 내가 지키는 게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 얘기를 일부러 먼저 드렸어요. 내 마음은 타인이 아니라 내가 챙겨야 한다. 내가 지켜야 한다. 내가 컨트롤해야 된다. 아이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아이가 몰라요. 아이가 모를 땐 알려줘야죠. 플러스 배움이라는 알려줌이죠. 그죠? 아이가 배워야 돼요. 그죠? 내가 처음부터 내 마음속에 어른을 품을 수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도 아이 시절이 있고 경험을 통해서 어른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죠?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서 배운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내 아이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 아이가 모르면 내 마음을 좀 알려주면서 나 자신을 좀 가꿔야 돼요. 그렇죠? 오늘 얘기하는 거, 가는 거, 속도, 과유불급 왜 나왔을까요? 엑셀, 브레이크 이게 왜 나왔을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게 와요. 일을 열심히 해요. 일을 열심히, 그죠? 항상 열심히 해요. 뭐 남한테 싫은 소리를 듣던, 내가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던, 나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을 열심히 했어요. 이거는 뭐와 같은 거예요? 같은 거는 엑셀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나에게 뭐도 필요해요? 쉼도 필요해요. 쉼.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브레이크예요. 내가 엑셀만 열심히 밟으면은 엔진이 어떻게 돼요? 아이와 같은 거는 결국은 이거잖아요.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차로 비유를 했을 때 차잖아요. 차. 자동차. 자동차로 비유했을 때 이 중앙은 뭐예요? 엔진이에요. 엔진. 그 엔진을 계속 밟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이 나고 나중에는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서 고장이 납니다. 맞죠? 혹은 잘못된 정비사. 그러니까 이 잘못된 정비사를 의미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냥 안 좋은 사람.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못된 정비사가 고쳐준다고 해놓고 고쳐준다. 근데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내 마음을 고쳐준다 해놓고 다독여줘요.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고장내요. 어떻게 고장내요? 가스라이팅. 자기가 든 장비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뭐 버너를 바나를 들고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린치 같은 거 그런 걸로 고쳐주잖아요. 드릴 뭐 이런 거 드라이버 모든 걸로 고쳐주죠. 근데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그 장비로 말로 행동으로 내 마음을 고쳐준다고 거짓말을 쳐놓고 나에게 받아갈 돈을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망가뜨려요. 거짓말이었죠. 안 좋은 사람이 잘못된 정비사가 내 엔진을 건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엑셀을 밟으려고 했을 때 잘 나갈까요? 안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비를 해주는 거를 떠나서 뭐 엔진 오일도 정비잖아요, 여러분. 그죠? 엔진 오일을 제대로 된 거를 넣어줘야 돼요. 뭐 고급차 같은 경우에는 좋은 엔진 오일을 넣어야지 그 엔진이 다시 이렇게 활력 있게 움직이려면 그 찌꺼기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거 좋은 거야 하고서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놓고 중국산을 넣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안 벗겨지고 거기에 대한 하자가 나오겠죠. 그 하자를 들고서 내가 달리려니까 내가 엑셀을 밟으려니까 잘 안 나가는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더 기름을 많이 먹어요. 내 체력 소모가 더 심해져요. 그렇죠? 같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비유를 하느냐. 내 마음이 아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내 마음, 내 엔진은 내가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선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엔진 오일 붓는 법을 어디다 붓는지 모르는데 뭐 워셔액 넣는 데다가 엔진 오일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내 마음을 컨트롤하기에는 내 마음을 정비하기에는 내 아이를 가리키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수순이다. 무언가를 보고 배워도 충분하잖아요. 그죠? 오늘 얘기는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브레이크를 잘 안 밟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필요하고 엑셀이 필요한 거잖아요. 엑셀을 밟을 때는 밟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밟아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엑셀만 밟고 달려오면 뭐가 오는지 알아요? 엔진이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번아웃이 와요. 번아웃이 뭐라 그래요? 항상 같은 일정한 패턴 속에서 계속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서 느껴지는 지침이 마음적으로 든다 하는 거를 번아웃이라고 해요. 그죠? 결국은 엔진도 힘든 거예요. 엔진을 교체하는 시기가 오면은, 그러니까 엔진에서 뭔가를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면 굉장히 비싼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한 엔진을 업그레이드를 한다던가 하는 상태에 내 마음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건 맞아요. 비싼 일이에요. 나에게 값어치 있는 일이에요. 대신에 그만큼 더 잘 달릴 수 있겠죠. 그렇게끔 만들어주는 게 누구예요? 그 차주고, 그 차주가 누구예요? 나 자신이란 얘기예요. 그럼 내 차는 내가 고쳐야지 남한테 맡겨가지고, 물론 돈 주고 맡길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거짓 정비사, 잘못된 정비사, 안 좋은 사람 만나서 잘못되게 고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썼을 때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버릴 거예요? 근데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버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애정을 담고 한 차로 따졌을 땐 그렇게 되는 건데 내 마음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내가 잘했으면 되는 건데 남한테 이 엔진을 이렇게 맡기다 보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 엔진을 고장내트린 거잖아요.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현명한 사람은 종이 하나 쓸게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 거는, 자, 만약에 엔진 이퀄 마음이 고장났어요. 그죠? 고장이 난 상태예요.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내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겠죠. 현명한, 지혜로운 선택. 여기서 현명한 지혜로운 선택이 뭘까요? 안 보이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 대입을 시켜드릴게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쵸? 뾰로롱. 이거 너무 안 보인다. 그죠?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근데 보통 같으면 엔진이 고장났으니까 거기서 뭐를 해요? 과거를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 있어요. 근데 과거는 어때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지나간 일이고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상황이고 미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럼 가장 현명한 사람, 그러니까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닦고 컵에다가 다시 물을 채워야겠죠. 내가 이 물을 흘렸다는 것에 슬퍼서 눈물만 흘리고 있으면 이거 누가 치워주길 또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랑 같은 거예요. 해서 과거의 일에 매여서 보통 후회를 하고 여기에서 뭐가 돼요? 스탑. 멈춥니다. 이 과거에서 멈춰 있어요. 근데 현명한 사람, 현명한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미래에도 어차피 바꿀 수 없다면, 그러니까 엔진을 바꿀 수 없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서 탈 생각을 해야죠. 맞지 않습니까? 엔진을 타이넥에서 고장 났어요. 고장 났는데 그거를 그대로 몰고 간다면 당연히 사고 날 거고,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속상한 거고, 멀쩡하던 차를 이상한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내 마음이 고장 났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후회만 해요. 그리고서 주저앉아 버려요. 이거 어떻게 하면 뭐가 바뀝니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미래를 생각하고 현재를 계획해야겠죠. 그렇죠?
미래 그러면 현재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포인트가 뭐예요? 네. 현재 그러니까 과거에서 제가 항상 항상까지 또 습관처럼 나오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용서예요, 용서. 사실은 용서를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적으로 용서를 안 하면 복수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내 마음에서 떠나질 않으니까. 그럴 바에야 그냥 용서라는 키워드를 강하게 써버린 거예요. 용서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뭐 잘못됐으면 하는 마음 그런 거를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과거를 돌아보질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면은 신께서 알아서 벌을 때려 내릴 거니까 용서를 하면 돼요. 그 사람을 내가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망치는 격을 겪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네, 용서를 해요, 과거를. 그럼 과거는 끝났죠. 과거는 끝나야 돼요, 여기서. 내가 물론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내 마음 엔진이 고장이 났지만 지금 이러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다. 여기서 멈춰있는 거. 이 브레이크는 되게 잘못됐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 그냥 여러분들한테 모든 조건에서 대입을 할게요. 현재에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쓰고 할게요. 너무 말이 많다 내가. 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현재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 내가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에서 후회를 해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재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한테 전해지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집이 없어서 집을 사고 싶어요. 근데 나에게는 돈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돈 없다고 포기하고 어떻게 해야 되니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를 거예요?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내가 집을 만들기 위해서 더 좋게 발현하는 방법, 내가 나의 수준에서 나에게 갖춰진 것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내가 어디가에서 일을 해서 월세부터 시작을 해서 전세로 넘어가고 자가 마련을 하고 요게 수순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럼? 그거를 빠르게 캐치를 하고 그러면은 내가 먼저 일을 해서 월세집부터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갖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인 거예요. 그죠? 근데 과거에 매여 있으면 이거를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따져본 거는 집이었잖아요. 집을 예시로 들게요. 그럼 현재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일을 해서 월세부터 시작. 그죠? 요거를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미래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집 마련. 그죠? 요게 미래고 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감정적인 것도 똑같아요. 현명한, 지혜로운이 뭘까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거에 대입을 해볼게요. 싸움이 났어요. 미래에는 어때요?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앞수를 보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얽매이지 말고 싸움이 났어요. 나랑 상대방이랑 싸움이 났어요. 근데 미래에는 경찰서를 갔어요. 그럼 여기에도 똑같이 내 미래가 보이죠. 경찰서를 가겠죠. 그죠? 싸워가지고 그래서 감옥 신세를 질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요. 경찰서 갈걸? 근데 현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까? 엑셀을 밟아야 됩니까? 당연한 거예요. 브레이크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쵸? 내 미래가 망가지는데, 타인으로 인해서 내 미래가 망가지는데, 그거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요? 과거에도 내가 그 영예로움에 사로잡혀서, 그건 영예로움이 아니라, 그대가 강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 눈에는 어때요? 아유, 어리다 어려. 남들이랑 싸우고 지가 이겼다 졌다. 거기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겼다는 그런 마음적인 그 잠깐의 순간의 그거 말고, 내가 만약이라도 누군가를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이기려고 해요. 그것은 타인을 공격하지 않고서 시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해서 내가 거기에서 승리를 맛봤을 때 나오는 게 그게 영예로움인 거예요. 결이 아예 틀리죠. 결이 남을 해치면서 내가 거기서 없는 승욕으로 영예로움을 얻으려고 하면 그거는 지저분해 보여요. 남들 눈에도 싸움을 통해서 누굴 이겼어요. 누굴 괴롭혀서 내가 그 우위에 섰어요. 지저분해 보여요. 더러워요. 그쵸? 또한 신의 입장으로도 얘는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간 거고, 당연히 잘못된 선택을 했기에 똑같은 퀘스트를 넘겨줄 거예요. 카르마 업으로. 맞죠?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영예로움과 가짜 영예로움은 완전히 판세가 틀린 거예요. 결은 비슷하지만, 결은 같은데 거기서 내가 노력도 없이 현재에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미래만 보고 있으니까 그 미래를 쉽게 얻기 위해서 뭐를 해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 계속 얘기하죠. 내가 좀 더 쉽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굳이 가시밭길 안 걷고 남의 꽃을 꺾어가면서 밟아가면서 진 이겨가면서 이 길을 가려고 해요. 이게 잘못된 선택인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이 선택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어디로 갔어야 돼요? 내가 긁히고 아프고 힘들어도 이 방향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나의 뭔가 여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렇게 덩쿨 째찍으로 맞고만 가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지혜를 배우면서 내가 들어가는 곳이 올바른 곳이고 진짜 영예로움이고 진짜 현명하고 진짜 지혜로움이에요. 근데 내가 쉽게만 가요. 그럼 나중에 또 이런 길이 와요. 그럼 쉽게만 가요. 그럼 그대는 어디 속으로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지옥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나 자신을 통해서 나를 좀 채찍질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키우지만 내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아이를 키우잖아요. 근데 아이에게 잘했어만 하면 뭐 어떻게 돼요? 아이는 이기적으로 자라나요. 너 잘했어. 아이고 남 때렸구나. 아유 잘했어. 어디 가서 치고 다니지 마. 이런 얘기만 해요. 그 얘기는 어순이 다 아예 틀린 거예요. 어디 가서 남들에게 너의 마음을 다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답인데, 어디 가서 맞으면서 네 마음 다치고 다니지 마.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네가 먼저 공격해버려. 잘못 가리키는 거죠. 딱 잘못 가리킨 거예요. 내가 아는 게 그것뿐이니까, 내가 걸어왔던 길이 잘못된 길이니까 그 길을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근데 어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해보면 틀릴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짚고 가면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선 지혜로운 선택이 뭐예요? 사실상 그 사람이랑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내 미래를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해서 이 사람을 뭘로 만들어요? 내 편으로 만드는 게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로운 일인 거예요. 맞죠? 내 편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않게끔만 해도 이 사람은 나는 솔직히 내 미래를 위해서 성공한 투자였던 거예요. 맞죠?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이 사람이랑 싸우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계속 나의 현재를 공격하고 내 미래를 방해하는 사람밖에 안 돼요. 이 루트를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이제 배워나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것이 그러하니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것도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 길이 훨씬 편하고 남 집 밟고 가는 길이 제일 편하더라.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길인지 좋은 길인지도 사실상 본인도 판단이 안 서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을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지혜로움을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네 미래가 이렇게 바뀔 거야 라는 얘기를 못 해요. 그냥 네가 집 밟고 올라서면은 그냥 동물의 왕국처럼 짐승처럼 네 먹이사슬 위에 그냥 너가 맨 꼭대기에 설 수 있을 거야. 근데 거기에 서본 적이 없어요. 왜?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먹이사슬 피라미드 구조 아시죠? 응? 누구는 누구에게 먹히고 누구는 누구에게 먹히고 이런 먹이사슬이 있는데 그 먹이사슬에서 본인이 맨 위에 선보인 적이 없어요. 섰어도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느냐? 아니란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또한 내 편으로 만들었다면 그 사람과 같이 그 위에 서 있을 수도 있었어요. 혹은 내가 윗단계에서 멈춰 있을 수도 있어요. 나의 수준에 따라서. 나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들도 자기 입장에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상엔 내가 제일 최고야. 내가 제일 따봉이야. 내가 제일 멋져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죠. 맨 위로. 내가 사자가 되고 싶고 호랑이가 되고 싶고 그죠? 그래서 요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어때요?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그대보다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해서 걸어온 길을 걸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혹은 여러분들보다 그 밑에 단계 한 요 정도 한 2, 3단계 내려와도 여기에서 더 악하게 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그대는 그냥 자기가 배운 게 최고구나 이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가요? 나의 발전을 이루지 않고 가기 때문에 과거만 들여다봐요. 과거를 후회해요. 야, 그때 내가 그 선택만 잘했어도 내가 지금 너랑 여기서 이렇게 일 안 한다?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이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좋은 지혜로운 길을 갔다면 그대가 더 센 사람을 만났을 때 그대의 능력을 더 키울 수가 있겠죠. 더 심한 뭐라 그러죠? 이거 하여튼 그 왜 상처를 주는 덩쿨 그렇죠. 더 나에게 상처를 주는 덩쿨이 더 심해졌어도 네 여러분들은 결국은 걸어갈 때 그거의 상처를 덜 받는 법을 알고 덜 힘든 법을 알아서 아무리 덩쿨이 강해져도 내가 더 강해질 뿐이지 내가 약해지진 않아요. 하지만 편하게 걸어왔던 길밖에 모르기 때문에 여기 수준에서 레벨 1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현재 미래를 위해서 내가 현재를 설계하잖아요. 영적 세상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쪽에 속하느냐를 위해서 현재의 선업을 쌓는 거죠. 그죠? 나중의 일을 위해서 내가 혹이라도 좋은 일을 상대방으로부터 받고자 한다면 상대방에게 그만큼의 좋은 일을 베풀었을 때 나에게 돌아온다 하는 그런 현명한 일이 있겠죠. 내 눈의 현명함, 지혜로움 이거는 당장의 과거와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앞수, 미래까지 보고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계획성 있게 설계를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이해가 가셨죠? 이게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못하는 일 가지고 질질 끌고 가잖아요. 안 될까요? 기적을 바라고 나는 몇 살에 로또 돼가지고 뭐 로또 5개 1등 5번 당첨돼가지고 난 어디에다 집 살 거고 그 다음에 로또 몇 살에 또 한 번 당첨돼가지고 그래서 나는 떵떵거리고 살 거고 그런 계획성을 여러분들은 되도 않는 방법을 아니라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노력을 통해서 미래를 설계한다면 그보다 탄탄한 집은 없다. 그보다 탄탄한 미래는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얘기예요. 같은 결이에요. 그냥 그걸 풀어줬을 뿐이에요. 그죠? 이미 세상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해서 오늘의 주제는 사실 엑셀과 브레이크였잖아요. 가는 것과 멈추는 것.
여기에서 이쪽에서 멈추는 게 가장 멍청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라고 브레이크를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를 후회하라고 브레이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뭐에서 브레이크를 만드냐면 결과적으로는 나를 위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엑셀만 밟고, 엑셀은 뭐예요? 이렇게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거죠. 속도가 점점 늘어나죠. 좋아요. 내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현재 일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이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엑셀을 밟으면 굉장히 굿이다. 이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는 엑셀을 밟으면 굿이에요. 근데 내가 엑셀을 밟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도 밟아줄 줄 알아요. 그러면은 엑셀과 브레이크, 그냥 좀 쉬면 되는구나, 이렇게만 알아요. 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쉬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바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엑셀을 밟아서 갔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은 브레이크를 다 밟는 게 아니라 그냥 엑셀에서 발만 뗀 거예요. 그냥 발만 뗀 것. 이해가요? 브레이크를 밟으라 그랬지 엑셀에서 발만 떼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어때요? 굴러가기는 계속 굴러가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멈추잖아요. 근데 엑셀만 밟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마음이 있어요. 왜 번아웃이 올까요? 엔진이 과부하됐기 때문이잖아요. 내 마음이 과부하됐어요. 그 상황까지 가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엔진에 뭐가 간다 그래요? 엔진에 무리가 가고 손상이 간다 그래요. 그죠? 이거를 다시 고치기에는 또 시간과 금액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무리와 손상이 가면은 당연히 또 고쳐야 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발만 뗐다 그래서 그 엔진이 쉬는 게 아니잖아요. 브레이크를 밟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시동을 끌 수도 있어요. 시동을 끌 수도 있어요. 그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쉼에 있어서 잘못돼서 그래요. 쉼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번아웃이 와도 물론 엑셀만 띄워도 조금 이렇게 식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완전한 쉼이 있어야 다음번 내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지혜로운 선택이잖아요. 현재의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엔진을 써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미래에 더 엑셀을 밟아서 잘 달리기 위해서는 엔진도 쉬어줘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때요? 달리다 보니까 뭐에 그 중독된 게 있어요. 도파민이에요. 엑셀에서 계속 중독된 게 뭐예요? 도파민이에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한국 사람, 한국인은 급하다, 빠리빠리. 네. 그러니까 이렇게만 살아오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막 좀 쑤셔요. 막 미치겠어. 그게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타이어를 계속 돌렸어요. 돌렸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럼 타이어가 흐물흐물해지겠죠. 뜨거워져서. 그러다가 식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식는 시간을 못 견디고 흐물흐물하니까 더 달려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브레이크 밟을 때는 내 몸이 막 좀 쑤시고 나가고 싶고 사람들이랑 놀아야 힐링되는 것 같고 좀 그런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발만 떼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랑 놀러 가요. 언제든지 이루어져요. 근데 내가 엔진에 무리 손상 오기 전에 나에게 시간이 있을 때, 쉼의 시간이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때, 쉼을, 브레이크를 내가 할 수 있는 타이밍. 끊을게요. 여기 같이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와요. 쉴 수 있는 타이밍. 그럴 때 뭐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도파민을 쫓아서 엑셀을 미친 듯이 밟아서 행복했으니까 그렇지만 내 몸이 힘든 것도 딱히 관리도 안 하고 발만 떼요 엑셀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굴러는 가요. 요 정도면 쉬면은 또 달릴 수 있겠지. 그 트랙을 미친 듯이 달려놓고 여기서 이러고 가요. 계속 브레이크를 밟아서 여기서 정비도 하고 멈추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쉬려면은 여러분들 타인을 통해서 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몸이 좀 쑤시고 뭔가가 집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심심하고 뭔가 나가고 싶고 그거를 통제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쉴 때는 정확하게 쉬어줘야 돼요. 쉼이 뭐예요? 놀러 가는 게 쉬는 거는,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내 행복을 찾아서 놀러 가는 거긴 하지만 거기에서도 엑셀은 밟지만 않았을 뿐 발을 뗀 것뿐이지 굴러는 가고 있다. 사람을 통해서 지침이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회복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얘기인 거예요. 내가 엑셀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서 얻어갈 게 있어가지고 좀 다른 사람이랑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막 달렸는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지쳤으니까 천천히 가자 한다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속도를 맞춰주진 않아요. 그죠? 늦게 오면은 늦게 온다고 뭐라 할 뿐인 거지. 그러니까 타인을 넣어서 내가 쉬려고 하지 말라고요. 내가 정말 쉬는 건 뭐예요? 잠을 푹 잔다거나 어디 앉아서 여유롭게 다른 타인이 나를 옥죄지 못하게. 어떤 게 있어요? 뭐 어디를 놀러 가요? 그러면은 내가 밥을 먹고 싶은 시간이 있어요. 내가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 되는데 타인이 같이 온 사람들이 배고프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사불란하게 그 사람은 밥을 준비를 해요. 그럼 나도 그냥 밥 때가 됐으니까 그냥 평소처럼 내가 배고프지도 않는데 밥을 준비해서 밥을 먹어요. 그죠? 물론 같이 어울리는 건 맞아요. 그거는 여기 엑셀 밟을 때, 사회생활 할 때도 충분히 하던 일이에요. 근데 내가 먹고 싶을 때, 내가 원해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가 밥을 먹고 싶으니까 밥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시기가 필요한 건데 여러분들은 타인에게 같이 어울리는 게 좋은 거예요. 도파민만 충전해요. 즐거움만 찾아요. 휴식이에요. 물멍. 왜 할까요? 내 과거를 돌아보고 조금 더 내가 급하게 달려와서 이 용서라는 부분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용서가 쉽지 않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내가 그 마음을 좀 털어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타인들이 낀 게 아니라 나 혼자서 여행을 간다던가 해가지고 조금 뭐 노을을 바라본다던가 불을 바라본다던가 물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동안에 걸어왔던 길들을 조금 혼자서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정리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과거에 후회로 남았던 것들이 뭘로 바뀌느냐? 과거에 결국은 상처잖아요. 이것들이 뭘로 바뀌어요? 나에게는 교훈으로 바뀌고요. 교훈이 됨과 동시에 추억이 됩니다. 이게 용서의 완성이에요. 교훈과 추억.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거를 깨달았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으로 변모를 했구나. 이거를 내가 알고 가야죠. 알고 맞아. 그래, 그런 일은 있었지만 거기서 내가 이러한 수학이 있었구나. 이런 일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퀘스트가 주어졌던 거구나.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거구나, 과거에.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득템이 된 게 있잖아요. 마음의 성장이 있었잖아요. 교훈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나의 한 번의 추억이 된 거예요. 그쵸? 근데 좋은 쪽으로 가든 나쁜 쪽으로 가든 그 추억은 항상 존재를 합니다. 내가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남한테,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서 더 접목을 시켜서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 그런 수순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또 한 번 일어났을 때 내가 현명하고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또 한 번 있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는 길이 좋은 타인을 나의 인생에 접목시키지 않는 일이 가장 최선의 길이에요. 이거를 할 때, 스탑을 할 때, 브레이크를 밟을 때. 그래서 내가 미치겠어. 나 쉬는 날 됐으니까 누구랑 어디 가야지, 놀러 가야지, 뭐 해야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외로움이라는 마음에 손상이 갔거든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타인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타인이 나를 위해주는 그런 마음,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내가 거기서 위안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타인을 계속 찾아요. 결과적으로는 타인으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필요한 시기인데 타인을 계속 여기에다가 접목을 시키니까 발만 땡격이 된 거예요. 계속 천천히는 굴러가고 있어요. 그러다 어때요? 이게 심해지면 뭐가 와요? 네, 엔진이 구동을 멈춥니다. 멈춘다는 게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굴러가야 될 게 이게 너무 무리와 손상이 오다 보니까 삐그럭 안 맞잖아요. 그 톱니 안에 있는 많은 그런 실린더라던가 톱니바퀴라던가 움직여주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안 맞잖아요. 그럼 삐그럭 하다가 어떻게 돼요? 시동이 꺼져버려요. 자연적으로. 왜? 고장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부러질 수도 있어요. 안에 게. 마음에 큰 상처가 남을 수도 있어요. 엔진을 다 뜯어내서 고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와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서예요. 그럼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냥 내가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그저 사람한테 의지를 해서 내 손상된 거를 자꾸 고치려고 하는데, 제가 그랬죠. 그 손상된 거를 고치려고 하는데 잘못된 정비사를 계속 만나요. 안 좋은 사람, 고쳐준다고 거짓말하는 사람, 가스라이팅하는 사람 만나요. 그래서 내 손상된 거를 고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어때요? 다른 사람은요, 여러분들의 치유사가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돈을 내고서 우울증 센터를 간다던가 정신과를 간다던가 아니면은 상담센터를 간다던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를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어떠한 대가를 내고서 마음에 쉼을 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사람으로 인해서 그 치유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무리와 손상이 와 있을 텐데 그 사람들도 못 고치는 자체를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고쳐야 되는데 타인이 고쳐줄 줄 알고 조금 괜찮아지는데 불스 원샷 하나 이렇게 그냥 거기다 이렇게 넣으면 된다. 그럼 간단한 거 그것만 알아가지고 잠깐은 괜찮아져요. 잠깐은 괜찮은데 그때 동안은 괜찮아요. 근데 어때요? 결과적으로는 잘못됐으면 정비를 받는 게 정답이에요. 맞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정비를 안 받으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엑셀만 돌리니까 브레이크를 안 잡으니까 패드는 멀쩡한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엔진에 무리와 손상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얘기예요. 계속 같은 얘기를 도돌이처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아, 브레이크는 잡아야 돼. 결과적으로 내 상황에 현재에 닥치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이렇게 있기 심심한데 가만히 있기 심심한데 안 되겠다. 또 나가야지. 친구들 만나러 가야지. 놀러 가야지. 맞죠? 브레이크 안 밟잖아요. 발만 떼잖아요. 그래놓고 내 엔진을 왜 이렇게 무리와 손상이 왔니요? 내 자체로 엔진 마음의 관리를 안 해줘놓고 비싼 차라고 나는 명품이야, 나는 외제차야, 나는 슈퍼카야 라고는 칭해놓고 그 슈퍼카에 대한 대우를 안 해줬잖아요. 일반적인 기름을 넣어주는 거 그런 거 떠나서 그냥 사후 관리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엔진이 무리와 손상이 오죠. 계속 그런 거예요. 같은 도돌이에요. 이게 필요해요.
브레이크가 필요해서 브레이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달리기만 한다면 브레이크를 뭐하러 만들겠어요? 얘도 필요하니까 만든 거잖아요. 근데 안 쓰니까 퇴화가 되고 고장이 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아파요. 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가만히 있으면 막 사람 만나고 싶어서 막 미칠 수도 있고, 아 나는 정서적으로 그게 안 맞아 막 이러면서 가만히 있질 못해요. 빠릿빠릿해야 돼요.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해야 돼요. 또 엔진을 굴려요. 엑셀을 밟아요. 엔진을 굴려요. 그래놓고 왜 이렇게 고장났네요. 그 이유를 사람한테 찾아요. 왜? 과거에 용서도 안 됐으니까. 너가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 내가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아서 내 엔진에 무리와 손상이 왔잖아.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도 고장나봐. 혹은 내 마음 고쳐내.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의지하려고 하고 기대려고 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쵸?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과거는 용서로서 끝내고 나중에 그 용서를 했을 때 추후에 브레이크 밟으면서 조금 회상을 하시고요. 회상하시고 거기에서 얻었던 교훈을 내 마음 깊숙이 그 상처를 덮으면서 내가 여기에 상처가 이렇게 났어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과거의 후회든 상처든 이렇게 났어요. 그러면은 내 교훈으로 그래 밴드를 하나 붙여줘요. 그래 이걸 배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상처가 난 거야 하면서 밴드를 붙여줘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남아요? 나중에 밴드를 띄워보면 여기에 흉터가 남아요. 이 흉터가 뭐예요? 추억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 그 시절에는 그거를 겪으면서 내가 그런 걸 배웠었지. 그거예요. 에이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그 사람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은 솔직히 얻어간 게 없었지만 나는 현명하고 지혜롭게 다음번에 이런 상황 와도 사실상 이 상처가 있고 이 경험이 있고 해서 내가 이 방법을 알고 있거든. 그래서 조금 더 세게 오면은 내가 거기에서 조금 더 버티면 잘 이겨낼 수 있어.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아. 난 여기에 상처가 날 만큼 경험이 있었거든. 이거예요. 추억이에요. 그죠?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만드는 거예요. 다음 일을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현재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미래에 도움되는 일로 발전을 시킨 거예요. 지혜롭고 현명하게. 이해가시죠? 오늘은 이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과유불급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너무 한 번에 바꾸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어차피 내 기둥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 서 있는 기둥을 내가 무너뜨리지 않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이거를 흔들린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잡아서 잘 올라간다면 미래에는 어떻게 돼요? 높아져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면은 자연스레 내가 이것만 포기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항상 어떻게 된다 그래요? 성공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이 얘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하시고 이거 포인트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돼요. 첫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마요. 욕심 부리지 마요. 아셨죠? 그리고 타인에게 항상 얘기하듯이 내 마음은 타인이 아니라 내가 챙겨야 하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미친듯이 얘기하잖아요 계속. 그리고 브레이크도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도 아닌데 내가 레이서라고 한다면 내 인생을 레이싱을 하고 있다면 경기가 끝났으면 브레이크 밟고 조금 고생했어. 내 마음도 알아주고 내 엔진 좀 알아주고 그래 아유 고생했다 이러면서 거기서 뭐 줘요? 맛있는 거 줘요. 고급류 넣어줘요. 아니면은 뭐 진짜 불소시한 같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선택적 보상을 주는 거예요. 아 오늘 진짜 고생했으니까 내가 특별히 쏜다 나한테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면서 혼자서 뭐 스테이크 썰러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남들 눈치 안 보고 나 자신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 전에 내 자신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내가 있고 남들이 있는 거지, 남들이 있고 내가 있으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내 마음에 있는 아이를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봬요.